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2026년 1월 5일, 바로 오늘이죠. 베이징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만남에 대한 뉴스 기사들입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맞아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무려 8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국빈으로,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랄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고 좀 서먹해졌던 친구 둘이 우리 다시 잘 지내볼까 하고 8년 만에 만나는 그런 자리 같지 않으세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번 만남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오랜만이야 하고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어색한 시간은 이제 끝내자. 그리고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낼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 이런 꽤 큰 결심이 필요한 만남인 거죠.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어색하지만 중요했던 두 친구, 아니 두 정상의 만남이 어땠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저희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우선 만남의 첫 장면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장소는 베이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회당.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같은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쿵쿵 하고 예포가 21발이나 울려 퍼졌다고 해요. 이게 국빈에게만 해주는 최고의 환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시끄러운 축포가 아니에요. 외교 무대에서 21발의 예포는 우리가 당신을 이 정도로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하. 정말 중요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8년간의 그 서먹함을 한 번에 날려버리려는 것처럼 시작부터 분위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어색한 친구 만날 때도 일부러 더 밝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두 정상이 나란히 붉은 빛이 도는 넥타이를 맸고요. 김혜경 여사는 붉은 치마에 한복 당해를, 펑리유한 여사는 보랏빛 치파오를 입었대요. 이런 드레스 코드에도 뭔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그럼요. 외교에선 우연이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붉은색은 중국에서 행운, 기쁨, 좋은 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깔이거든요. 아, 그렇죠. 두 정상이 비슷한 톤의 넥타이를 맨 건 우리 이 만남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겁니다. 아하. 마치 친구끼리 콘서트 갈 때 일부러 비슷한 색 옷 입고 가서 우린 한 팀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런 시각적인 조화가 부드러운 대화의 시작을 돕는 거죠. 자, 어색했던 친구 사이의 첫 인사 같은 환영식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네요. 네, 일단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그동안 왜 연락이 뜸했지? 같은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할 차례겠죠. 먼저 말을 꺼낸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회담 시작과 함께 2달 전 경주 에이펙스 회의에서 뵈었는데도 꼭 오랫동안 못 만난 분처럼 반갑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잠깐만요. 2달 전에 봤는데도 오랜만이라고 한 건 그냥 인사치레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죠? 2달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양국 관계를 빨리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세련된 외교적 발언입니다. 아, 우리 이제 자주 좀 봅시다. 이 속마음을 점잖게 표현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 이거였어요. 네. 과거 수천 년간 이웃으로 지냈고 일제강점기 같은 어려운 시절엔 독립을 위해 손잡고 싸웠던 우리 사이 아니냐면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강조했더라고요. 바로 그 역사를 꺼내든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과거사를 복습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우리 원래 이렇게 친한 사이였잖아. 잠깐의 어색함 때문에 이 좋은 관계를 저버릴 순 없지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넘어설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건 이번에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는 예전처럼 서먹해지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라고 거의 못을 박는 아주 강력한 제안이죠.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민생, 즉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하자고 강조했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했죠. 또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고요. 바로 그 부분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와닿는 지점일 거예요. 외교라는 게 정상들끼리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죠.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가격, 유학이나 여행 갈 때의 편리함,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로 이어진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아주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강조하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셈인데 시진핑 주석은 이 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네, 이제 시 주석의 답변을 봐야죠. 그의 답변에서 중국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일단 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화답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라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심각해지는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무리가 나뉘는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아, 그 비유 좋네요.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그룹과 중국 중심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이 너는 어느 편에 설 거야?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시 주석의 발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이건 좀 어렵게 들려요. 올바른 편은 대체 어느 편을 말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속뜻은 속뜻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중국과 계속 손을 잡고 가는 게 바로 그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기사에서도 이게 대만 문제나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 같은 중국의 민감한 사안들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고 분석하죠.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아니요, 관해석이 아닙니다. 외교적 발언은 원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한국에게는 친구로서 함께 가자는 부드러운 초대장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친근함 속에 아주 정교한 계산이 깔린 고도의 외교적 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네요. 그렇죠.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깊었는지 원래 예정됐던 회담 시간보다 30분이나 길어져서 총 9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해요. 할 얘기가 정말 많았나 봐요. 네, 90분이면 원래 약속했던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 커피까지 마시고 온 셈이죠. 그만큼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할 말이 많았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아예 도장까지 찍었어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무려 15개의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MOU, 즉 양해각서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공식 조약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보자는 일종의 신사협정, 친구 사이의 약속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 꼭 밥 한번 먹자 같은 빈말이 아니라 맞아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오후 식당에서 보자 정도로 구체화한 약속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15개 약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기사에 구체적인 목록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경제, 문화, 환경,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공동 연구나 양국 청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같은 아주 실질적인 약속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말로만 잘 지내보자 하고 끝낸 게 아니라 15개의 구체적인 할 일 목록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청취자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좋은 이야기 나눈 게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가장 쉬운 예는 문화 콘텐츠예요. 문화 콘텐츠요? 네,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한국 게임이나 드라마, K-팝 공연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빗장이 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고 한국 웹툰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될 수도 있는 거죠. 오, 그건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럼 우리가 쓰는 물건들도요? 물론이죠. 당장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만 봐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부품, 조립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두 나라 관계가 삐걱대면 이런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오늘 대화의 핵심적인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 회담은 단순히 경제 회복을 넘어서요. 지난 몇 년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던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첫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요?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마치 친구 관계에서 한 명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미국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오랜 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갖는 거죠. 아하.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힘을 키우려는 아주 중요한 외교 전략의 일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8년 만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한 편의 외교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화려했지만 어색했던 첫 만남부터 서로의 속마음을 떠보는 듯한 팽팽한 대화,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15개의 약속까지 정말 흥미진진했네요. 네, 이번 회담은 두 나라가 다시 한번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물론 친구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15개의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시진핑 주석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들, 학교나 친구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나만의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기준은 뭘까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편이란 과연 어디일까요?